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예, 김수원 코리아 모니터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리아 모니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음. 코리아 모니터는 어마어마하죠. 네. 네. 조만간에 부자 되겠어요. 네. 네. 저희의 경쟁 유튜브입니까? 네.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있습니다. 코리아 모니터, 네. 이제 글로벌 모니터 TV라고 그 네. 안에 이제 제가 저하고 우리 안근모 우리 대표는 네. 글로벌 마켓, 서양 쪽. 서양 쪽, 예, 서양 예, 모니터 예. 안근모. 저는 이제 동양 모니터 코리아 김수원. 마켓.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쟁자인데. 네. 네. 뭐 그래도 뭐 저희가 저희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차라리 여기로 인수되고 싶어. 3%에서 세입자 생활하니까 아주 힘들어요. 아주. 야, 니네는 아직도 5만 명이 좀 넘고 그 정도냐? 네. 오늘 오늘은- 주제는 조각 투자인데요. 예. 예. 조각 투자들에 대해서 어떤 게 증권이다. 즉 뮤직하우처럼 어떤 거는 금융 당국에 신고를 예, 하고 예, 절차 밟아야 되고 예. 어떤 건 괜찮으냐. 예,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게 저번 주에 그 4월 28일 날 금융위에서 예. 그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신종증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신종증권 사업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뮤직하우의 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이것이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에 해당된다.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발행을 해 오긴 했지만 네. 이게 뭐 고의성이 없고 또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류의 조각 투자 상품이 이게 과연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네. 판단하는 것도 건국일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예. 한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여러 가지 뭐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금융당국에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고 금융당국에서 오케이 이 정도면 너네들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라. 예. 그때까지 이제 제재를 좀 이렇게 연기를 이제 시켜준 거죠. 그리고 네. 나서 금융위에서 금융위 자본시장과에서 조각 투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각 투자 그 사업 비즈니스 중에서 이러한 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그 맞는 어떤 법 그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경고성 메시지도 좀 던졌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우리가 흔히 지금 조각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뮤직하우 말고 시중에 뭐 조각 뮤직하우 투자라고 말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테사, 부동산으로는 이제 아니 테사가 아니고 카사 코리아라고 카사코리아. 그게 있고 또 소유라는 브랜드 이름은 소유고 회사 이름은 루센트 블록이라고 하는 네. 그것도 부동산 투자고 그 펀벌이라고 하는 또 부동산 투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술 쪽으로는 뭐 테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미술 쪽에 뭐죠? 서울옥션 블루라고 하는 서울옥션 자회사에서 하는 네. 뭐 서투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한우도 있어요. 한우. 그 한우를 뱅카우라고 조각 투자해요? 뮤직카우 말고 뱅카우라고 한우 송아지 때 한우를 사가지고 예. 이렇게 그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되면 예. 그거 내다 팔아서 이제 또 수익을 얻는 그 뱅카우라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돈을 뭐 모아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그림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그렇죠. 산 후에 100명이 모았으면 그 소 가상소를 100조각 내서 한 조각씩 나눠주고 그림을 샀으면 그림을 100조각 내서 한 조각씩 나눠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 조각 투자라는 게 뭐 글자 그대로 이제 조각 투자죠.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뭐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이 한 공동 100억 투자. 정도 한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뭐 투자자들을 쭉 모으는 거죠. 또 뭐 한우 송아지 때 산다고 하지만 송아지가 한 4,50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정확하게 네. 시세는 모르겠지만 네. 송아지도 좀 큰 놈은 한 6, 700만 원 할 텐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단위를 10,000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뭐 모으는 거고 미술품도 뭐 조금 유명한 작가들 미술품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대 가기도 하고 그래도 좀 알려졌다 싶은 사람들은 억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억대 미술품을 많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사서? 네.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 증권으로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뮤직하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냥 우리 세 명이서 돈을 모아서 그 미술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우리는 좀 안목이 없으니까 예컨대 뭐 그 미술품 이제 전문가가 있어. 뭐 이 사람이 이제 미술품 이제 거래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술품 투자하려고 하는데 하나 좀 소개해 주시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너네들한테 팔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옥션에 참여해가지고 본인이 사고. 미술품을 예. 미술품을 사가지고 그래도 뭐 산다고 고생했으니까 조금 수수료. 조금 마진을 붙여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명이 그냥 우리가 미술품 투자 조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민법상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 명이서 이렇게 우리 세 명이서 얼마씩 돈 투자해가지고 미술품 하나 산다. 그 다음에 손익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한다. 그래서 민법상의 그 조합을 투자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미술품에 투자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냥 뭐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고하고 조합 통장 하나 만들어서 각자 돈 꽂아 넣어가지고 그 미술품을 사고. 그 다음에 그 미술품 가격이 좀 올랐다 싶을 때, 네. 그 이제 옥션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거 팔 건데 그러면 옥션에서는 좋아하죠. 거래 중개 수수료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1억에 산 거를 경매를 붙여서 1억 5천에 팔고 경매 수수료 내고 나니까 그래도 한 4천만 원 남아. 그럼 그 4천만 원을 우리 세 명이서 나눠 가죠. 예. 이거는 증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민법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네. 그냥 예. 투자해가지고 그냥 돈 번 거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미술품 투자 플랫폼이 있고 그 미술품 투자 플랫폼에서 자기들이 뭐 예컨대 이제 수많은 미술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냐면 그 미술 작품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증서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예. 이제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다른데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예. 전시회 갔는데 전시회가 아니고 뭐 하여튼 어디 이렇게 빌려주고 그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마진 남기고 팔면 예. 또 매각 차익이 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쪼가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이 1억이다 그러면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나눠가지고 1억 나누기 이제 만장. 10,000원 해가지고 만장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죠. 심플하네요.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가지고 뭐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미술품을 그 플랫폼에서 예. 그걸 뭐 처분을 해가지고 그 차익이 나면 이 증서를 가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게 그치지 않고 또 네. 우리끼리 미술품에 투자한 사람들끼리 그 권리 증서 한 서로- 장당 10,000원짜리를 서로 사고 팔고 할 서로 수도 막 있고. 이제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줘가지고 막 사고 팔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그 증권이다. 증권에 해당되는 증권이다. 거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려면 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예. 예컨대 증권 신고서도 내야 되는 거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가 그 투자 어떤 그 증권을 거래를 중개를 했기 때문에 예. 증권 거래를 중개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투자 중개업자가 돼야 되거든요. 투자 중개업자가 되려고 하면 또 당국의 그 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네. 이 업자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자체가 거래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시장법 상의 거래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본시장법 상의 거래소를 열려고 하면 그것도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수한 그 법 위반 행위가 지금 저질러져 있을 수도 있단 그러네. 말이야. 이미 그러면 뮤직하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뮤직하우는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이다. 그것도 예. 이제 증권의 일종이니까 그 증권으로 판단이 됐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최초의 사례고 좀 정상을 참작을 해줄 테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만들고 발행 시장, 유통 시장도 이렇게 분리하고 뭐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실제로 소유하느냐 아니냐입니까? 그렇죠. 소유권 여부인데 네. 아까 이제 그냥 투자자들이 예. 실물 자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져. 아까 부동산이나 예, 그 그림처럼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인 실물 자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져. 예. 그리고 이 조각 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예. 이 조각 투자 사업자는 뭐 예컨대 약간의 뭐 거래 중개라든가 이런 역할을 했을지언정 예. 이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주식처럼.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증권이 아니죠. 이거 중개했던 조각 그 투자 뭐 플랫폼이 잘 먹고 잘 살건 엎어져 가지고 길에 나온 건 그거 다 하고 상관없다.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샀는데 들어서 거래소나 증권회사가 망하든 내가 말든 소유권을 상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물 자산에 대한 거래일 네. 뿐인 거지. 예. 이거는 그 증권성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투자자들이 직접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실물 자산에서 창출되는 그 현금 흐름을 수취할 수 있는 예. 권리, 일종의 그 수익 증권 투자가 되는 거지. 네.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투자가 돼서 아하. 수익 증권 투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법적인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자는 또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고 다만 이제 그 내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법적인 소유자가 그걸 팔았어. 팔면 그 매각 대금을 내 지분만큼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거는 증권이에요, 수익 증권. 그리고 이 수익 증권을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너무 딱 떨어지는 증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소유권이냐 아니면 일종의 청구권이냐 거기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가 이제 갈라질 수도 있고. 뮤직하우는 소유권은 아니고 청구권인데. 그렇죠. 뮤직하우 처음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저작권의 일부를 가지는 줄 알았지. 저작권에 내가 뮤직하우는- 임창정의 소주 한 잔에 저작권의 일부를 가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 단계를 거쳐오면서 알고 보니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권리. 예. 이 저작권에서 발생되는 그 정산된 저작권료에 대해서 나의 지분만큼 좀 달라.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소유권이 아니라 간접적인 청구권이니까 증권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요. 거꾸로?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삼성전자 주주는 증권성을 판단하는 네. 그 기준 기준의 하나로 그거를 증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대한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한 청구권이자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청산되었을 때
그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주식 아닙니까? 네. 내가 삼성전자의 그 유형 자산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처분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용권을 가지거나 내가 거기서 바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회사와의 일종의 계약 관계인 것 셈이라는 그렇죠. 거죠. 간접적인 나의 청구권이지. 알겠어요. 삼성전자의 자산에서 알겠어요. 부채를 뺀 알겠어요. 자본이 그게 주주의 몫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그렇지. 주주의 몫은 내 거다 하고 있다가 네. 만약에 알겠어요. 정말 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삼성전자가 청산을 한다. 그러면 그 잘 나갈 수 자본만큼 있다는 해당되는 거죠. 뒤에서 그렇지. 나의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주식이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직접 소유권은 아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 예, 예. 그 직접 소유권은 아니지만 뭔가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증권이라고 보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카사 코리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례를 그러면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쉬운데 아까 부동산 그 조각 투자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예. 카사 코리아가 있고 소유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뭐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펀블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카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카사 광고입니다. 자 간접 투자라고 해서 간접 투자. 왜 간접 투자냐? 내가 이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이 없어. 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 얘네들도 광고할 때부터 간접 투자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내가 취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뎁스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 뎁스가 주식 투자로 말하면 주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 시세 차익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소유 아까 말한 그 루센트 블록인가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소유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부동산도 주식처럼 소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예. 근데 이 펀블이라고 하는 데가 재밌어요. 네. 네. 나는 이 펀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또 방송 보면 또 나보고 뭐라고 하겠네. 생애 첫 건물은 펀블에서 예. 전 국민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누구나 건물주.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는 돼. 펀블 이해는 되는데 내가 건물주가 된다든지 전 국민 뭐 건물주 프로젝트 뭐 나의 생애 첫 건물 훅 땡기잖아. 그냥 예, 예. 나의 생애 첫 건물 어허. 건물주 조물주 위에 그 건물주 뭐 하면서 누구나 건물주. 그러니까 이 펀블은 후발주자니까 아마 뭐 카사라든지 이런 다른 카사에 이제 비해서 이제 후발주자니까 예. 뭘 좀 눈길을 끌기 위해서 누구나 건물주, 뭐 전국민 건물주, 생애 첫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펀블, 소유, 카사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구조는 비즈니스 똑같아요. 모델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소유는 카사, 펀블, 소유가 갖고 있고 네. 그거를 자기들이 쪼개서 등기부등본 떼면 소유는 당연히 회사 소유지만 그걸 그거 쪼개서 설명을 예. 그거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예. 뒤에 보시면 자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아까 펀블이 뭐 건물주라 그랬잖아요. 네. 펀블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투자 유의사항 해가지고 또 밑에 이렇게 써놨어 건물주 여기에서의 건물주란 나중에 혹시 누가 시비 들까봐 여기에서의 건물주란 디지털 에셋 시큐리티스 부동산 수익 증권 디지털 증표 이 디지털 증표 부동산 수익 증권을 보유한 회원을 말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합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네. 마치 너네들 뻔벌 너네들 뭐 부동산 그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광고했네. 이렇게 이제 누가 태클 긁고 들어올까봐 여기 투자 유의상에 우리가 말하는 건물주다 이렇게 이제 이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 카사코리아 구조를 한번 봅니다. 네. 건물주가 있어. 그러면 우리 신탁회사 한터신, 뭐 네. 한국토지신탁, 예. 그다음에 뭐 한국부동산신탁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신탁회사에다가 이렇게 처분해달라고 신탁을 하죠. 예.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이 뎁스라고 하는 거를 발행해. 그냥 주식 같은 건데 네. 디지털 에셋
backed security 해가지고 예. 자 이런 그 주식이네요. ABS 디지털로 된- 만든 ABS 자산 유동화 증권 그냥 네.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리츠 이 주식을 그치 이 주식을 발행을 해 뎁스를 발행을 해서 하면 카사가 이 뎁스를 살 투자자를 공모를 해요. 네. 자 뎁스 하나에 싸다 싸 5,000원 뜨리미 그러면서 이제 이 공모를 하는 거죠. 네. 강남에 있는 무슨 건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모에 참여를 하면 돈이 들어오죠 카사로. 네. 그럼 카사는 신탁회사에 보내지. 그러면 신탁회사는 건물주한테 건물 판매 대금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이 뎁스를 거래를 하는 거야 이제. 네. 5,000원으로 이제 5,000원에 공모가 5,000원짜리를 막 거래를 하는데 네. 이 뎁스를 갖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이 그 건물에서 나는 그 배당 3개월마다 임대 수익 그게 들어오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뎁스 투자자들끼리 총회를 해가지고 예. 야 지금 건물 가격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자 해서 한 그 이렇게 총회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냥 팔아서 네. 그 차액을 뎁스 투자자들한테 나눠 갖는다 다 이거죠? 나눠주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 디지털 에셋 백드 시큐리티스 ABS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화돼 있거든. 이게 이제 분산 원장 그 블록체인 그 기술로 이렇게 만든 그 증권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디지털 수익 증권 이 뎁스라고 하는 놈을 투자자들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 등본상의 소유회사는 누구냐면 여기 신탁회사예요. 그렇겠네요. 신탁회사. 그렇겠네요. 그럼 뭐 신탁회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상, 그 사실상 카사 건데 카사가 맡겨놓은 거죠. 카사가 우리 겁니다라고 하면 니네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 돈을 주냐. 너희가 밤새 팔아버리고 들고 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신탁회사에 저 그래도 맡겨놓은 믿을 만한 놈한테 맡겨놔라고 해서 신탁회사한테 맡겨놓은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관리하고 여기 판매 대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임대 수익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이제 또 자금은 또 그 은행이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좀 더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은행하고 금전 신탁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뭐 이렇게 카사의 그 운영 자금, 고유 운영 자금과 그 다음에 이 뎁스 관련된 자금은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뎁스 관련된 자금 또 이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다 은행이 관리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신탁회사하고 은행하고 카사하고 다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뱅카우 아니 뮤직카우의 저작권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예, 저작권 예. 수익료 청구권이었나? 예. 아무튼 내가 여기 저작권에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그걸 나눠줬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그 청구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이 뎁스야 그냥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얘네들이 뎁스를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투자자들끼리 어떤 방식이냐면 다자간 상대 매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다자간 이게 이 재밌어 이게. 이 뭐냐면 네. 이 뎁스 가격이 처음에는 5,000원이잖아요. 공모가가 5,000원이거든. 예. 예?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 6,300원에 지금 6,300원에 이 500뎁스를 팔겠다고 그 예. 플랫폼에서 이제 매도 주문을 낸 거지.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누군가는 6,400원에 450 뎁스를 사겠다. 네. 예. 이게 만약에 주식 거래라고 하면 이거 주식 거래라고 하면 이 주식의 경쟁 매매는 6,300원에 450 뎁스를 체결을 시켜버려요. 네. 이게 주식은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카사 코리아 같은 데서는 다자간 상대 매매라 그래가지고 예. 미체결이야. 왜요? 똑같은 가격을 체결을 시켜야 돼. 6,300원에 내놨으면 6,300원에 내놓은 사람하고 거래를 시키고 예. 6,400원에 내놓으면 6,400원 내놓은 사람하고 거래를 시켜. 더 싸게 얘네들. 사주는 것도 안 되고 비싸게 팔아주는 네. 것도 안 된다.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 개발을 잘못했네요. 혹시 예. 뭐 시스템을 개발하다 버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혹시 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왜 저렇게 그랬는지 아시는 분들은 뭐 여기 좀 댓글 달아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자 이게 카사 코리아에서 뎁스 거래를 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누군가가 상한가에 400 뎁스 매수 주문을 딱 넣어요. 상한가에 상한가에 400 뎁스 딱 주문을 넣으면 이게 주식 거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 거래 같으면 주식 경쟁 매매면 6,320원 때부터 쫙 그렇지. 잡아먹고 올라가죠. 6,320원대에서 위로 잡아먹고 올라가니까 6,320원에 362 뎁스 요거 예. 다 털어먹고 예. 그다음에 6,330원에서 38 뎁스 만 잡아먹고. 요것만 되잖아. 네. 근데 카사 거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상한가에 245 뎁스가 걸려 있잖아요. 네. 이걸 체결을 시켜버려. 그 다음에 155 뎁스는 미체결이야. 이 상한가에 나온 게 245 뎁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뎁스 거래 방식이에요. 근데 부동산 그 투자 플랫폼들이 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아, 이거 그래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나 그 이유를 좀 저거는 취재를 개발 잘못한 거거나 네. 아니면 나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2%의 추정에 의하면 네. 뒷단의 거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왜요? 왜요? 이건 뇌피셜이에요. 네. 조금 전에 그거 저를 비추지 마시고 아까 그거를 보여주세요. 네. 지금 6,610원에 매수한 친구한테는 지금 카사의 방식에 의하면 6,610원짜리를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카사 내부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권 거래랑 똑같이 6,320원과 6,330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그리고 나서 6,610원에 매수 주문 낸 친구한테는 6,610원에 샀어. 라고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럼 판 사람은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6,330원짜리한테 가서 니네 팔려고 내놨지. 우리한테 팔아. 아,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6,330원과 6,320원은 네. 6,330원에만 사주면 아무 불만 없는 거예요. 네. 아무 불만 없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사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지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면 상한가에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밑에 중간에서 미리 사줬어요. 네. 그 가격을.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다 안 팔리면 내가 이 산 거를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6,600 6,610원이 상한가잖아요. 예. 지금 6,610원이 상한가면 밑에 있는 가격들을 예. 예를 들면 카사가 사줬어요. 사줬죠. 그래서 얘한테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상한가에. 그렇죠. 근데 얘가 상한가에 사줘야 되지. 아, 그렇지. 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겠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이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에 팔자 매물이 있고 네. 6억에 사자 매물이 있으면 네, 네. 6억에 사자 한 분한테 5억짜리인데 5억 사세요. 해야 되는 건데 6억에 사자고요? 잠깐만요. 6억에 사드릴게요. 한 다음에 5억에 팔겠다고 했죠? 5억에 사고. 파시고 6억에 사주고 내가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다만 그 부동산 거래는 둘이 만나서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뭐야 계약서에 네, 왜 네. 이렇게 돼 있어 하니까 서로 말을 못하지만 네. 이 계약서 쓰고 이 계약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개연성 있습니다. 개연성 네, 있는데 그럴 것 같네. 심지어 미국에서는 난 노 코멘트 할래요. 로빈후드. 그래 로빈후드가 그렇지. 거래 정보 판다는 게 그런 거죠. 이거 파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네. 그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고 네. 뭐 2%가 내피셜이라고 했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고 한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노 코멘트를 할게요. 저도 뭐 근거는 생각은 아닙니다. 있지만 상상의 나래를 펴자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거 이제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카사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증권 신고서도 있고 투자 설명서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법인의 감정 평가서도 있고 네. 이게 다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이 카사는 그 금융 규제 그 혁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박스로 예. 지정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이제 자기들은 그 부동산 투자 그 증권으로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투자자 그들에게 제공하는 뭐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그 자기들이 판매하는 개별 상품 옆에 예. 이렇게 다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트에는 없어요. 다트에는 없는데 예. 이런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공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만드는 게 그 신탁 그 회사하고 카사코리아가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걸 공시를 하는데 네. 이 증권 신고서를 보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그 처분 신탁 수익 증권에 대한 공유 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뎁스라는 게 공유 지분이잖아요. 결국은. 아, 저걸 그래서 네. 저 증권 신고서를 냈군요. 합법적으로 저 예, 뮤직하우스처럼 그렇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토신하고 카사가 이제 만들어서 올리게 돼 있죠. 예. 수익 증권에 대한 공유 지분 이걸 투자자들이 가지는 겁니다. 네. 이 그 신탁 부동산이 부티크 호텔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토신이 가지는 거고 재산권은. 예. 그래서 44만 뎁스가 이제 발행이 됐고 금액으로 따지니까 22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뎁스당 1뎁스당 5천 원에 발행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사코리아는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해놨냐면 뎁스 매매 및 유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다. 자기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뎁스 발행자는 안 돼. 뎁스 발행자는 누구? 뎁스 발행자는 신탁회사예요. 뎁스 발행자, 발행 시장과 유통 매매 거래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행은 신탁회사에서 하고 우리는 매매 유통 이 거래하는 그 플랫폼이다. 일종의 이제 거래소 역할을 한다. 네, 네. 이렇게 밝히고 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증권 신고서에 보면 여기 보이죠. 한토신이 수익 증권 뎁스를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그 주체이고 예. 수익 증권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증권을 발행하는 거는 한토신이고 이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은 이 수익 증권인데 나만 가지는 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수익 증권을 공모를 통해서 가지니까 예, 예. 공유 지분인 거죠. 이렇게 공유 예, 지분이고 예. 이 공유 지분은 카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점을 고려를 해서 뎁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그럼 지들 이름 붙인 거야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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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잘 줬네요. 뎁스. 그러니까 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그럴 이런 식으로 그렇답니다. 많이들 예. 붙여놓은 거예요. 뎁스 뭔가 이렇게 저- 붙여놓은 거고. 부채 같기도 하고 깊이도 있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 여기 수익 증권의 공유 지분 즉 뎁스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중에서 투자 수익권의 공유 지분을 보유하는 자로서 좀 네. 말이 어렵죠. 네. 생각하지 마. 이거 생각하지 마. 그냥 뎁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주다 우선주. 그다음에 지금 리츠랑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똑같아요. 네, 그냥 똑같은 리츠하고 내용인 거죠? 골격은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아, 그런데 사실. 저거를 그 리츠로 상장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라고 해서 우리끼리 그냥 인터넷에서 홍보해서 그렇게 거래소도 만들고 해도 돼요? 돼요. 돼요? 저렇게 네. 해도? 이제 하지 그래도 말라는 거지. 이제 리츠는 증권으로 예, 이제 하라는 리츠는 거잖아요. 리츠 관련 법에 따라서 발행하는데 그렇죠. 네. 네. 리츠도 이제 그게 공모가 이제 들어가는 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까다롭게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리츠는 그 뭐 공모건 사모건 뭐건 간에 발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리츠 관련된 그 규제나 법을 많이 지켜야 되는 거고 예. 이 상대적으로 이 카사 같은 이런 그 플랫폼은 네. 좀 쉽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래소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만 잘 돼서 오케이 서로 거래하면 건물 하나 진짜로 사두고 리츠처럼 잘라서 조각 투자를 하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플랫폼도 만들고 예. 그 증권 예. 그 증권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네. 그 당국에 그 증권 신고했잖아요, 신고서 근데. 증권 신고서 냈잖아요. 그렇죠. 증권 신고서 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카사는 아무런
어떤 시비거리나 전혀 없죠. 없네요. 카사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아니, 맹렬하게 그 사업을 하고 있죠. 뮤직하우처럼 뮤직하우는 일단 거래는 하게 했으나 너희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증권인데 너희 뭐 어떻게 하는 게 없냐. 그래서 앞으로 증권신고서 내고 뭐 증권 증권 신고서 내고 뭐 여러 가지 감시 예, 안에 예. 이제 그 거래 감시 제도나 투자자 보호 장치들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의 뭐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자금은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투자자의 권리를 절연시키는 거라든지 지금도 카사와 그런 장치를. 신탁회사가 절연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절연돼 있죠. 여기는 다 돼 있다 이미. 다 절연돼 있죠. 아하. 아까 질문 얘기 있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거래소를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라고 해서 선량한 사업하시는 분께는 죄송한데 만들어도 되죠. 예. 그럼 그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거래소를 만드는 예, 거. 예. 이 요건을 친구 갖추든가 뭐. 지금 네. 그 카사라든지 음. 소유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그 펀블이라든지 예, 여기는 그 금융 규제 그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네. 다 새 회사 다 샌드박스로 지정이 됐어요. 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 너희들은 그 샌드박스 지정 업체니까 너희들은 증권을 거래를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를 시키고 등등등을 해도 네. 자본시장법상의 거래소 규제라든지 투자 중개업자 규제라든지 샌드박스 이런 안에 들어있으니까. 것들을 우리가 그 법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해야 되는 거를 좀 봐준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샌드박스도 영원히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다시 그 샌드박스 지정업체로 그 재지정 받지 못하면 어떤 그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하고 안승찬하고 오늘 뭐 카사가 아니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어차피 여기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언더스탠딩. 뒤에 노바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 언더스탠딩을 만들어서 어디 뭐 저 집 한 채를 사고 그거를 똑같이 투자자들한테 뎁스로 나눠줘.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거래하세요 하면 그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각 투자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 그러고 질문은 있고. 그거 같아요. 그럼 리치를 안 하고 다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카사는 샌드박스라고 하는 당국이 정한 규제 완화 리스트에 신청해서 됐으니까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거 샌드박스 신청 안 하고 자기들끼리 저러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하고 아니야. 안 있을 된다는 수도 거죠. 있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그것은 증권에 해당되는 거고 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샌드박스니까 봐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뭐 투자 중개업자에 적용되는 규제, 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규제들을 네. 딱딱딱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하지를 않고 너희들끼리 그래도 어떻게 알아서 증권 해봐. 신고서는 제출을 해라 하고 투자 설명서도 제출을 하고 절연 관계 만들고 신탁사에서 절연 관계 만들고 예. 될 수 있으면 뭐 은행 금전 신탁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SPC를 해서 유동화를 하든지 네. 해서 예. 사업자하고 투자자들의 그 자금 관계 끊는다든지 예.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야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예. 첫째로 혁신성이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에 안 하던 거니까 혁신적이죠. 예. 혁신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 필요성은 뭐냐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죠. 기존의 예. 법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예. 기존의 그 법 규정을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분명히 혁신성이 있다. 혁신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그 투자 대상 자산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투자 대상으로서의 뭐 가치도 있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투자 대상으로서 어떤 그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뭐 하여튼 그 혁신적인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뭐 좀 불가능. 거기서 제일 어려운 건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 장치야. 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예. 그렇게 해야지 그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 거지. 야 샌드박스는 너네들이 좀 역량이 안 돼? 뭐 인력이 없어? 좀 돈이 부족해? 그래서 뭐 하기 어려워? 그러면
그냥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해 줄 테니까 좀 편하게 해. 그냥 예. 뭐 투자자 보고 뭐 중요한가 지금 빨리빨리 이거 사업 키우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그 샌드박스 업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샌드박스 업체를 지정할 때도 네. 좀 전에 말한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예. 그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돼야 될 필요성 예.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샌드박스 의 보호 내지는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 자체로도 합법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 자본시장법상에 여러 가지 그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증권 선고서도 조항들이 냈고 절연도 네. 했고 뭐 투자자들도 모여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거래소 예. 이게 자본시장법상의 거래소에 해당되면 예. 바로 그거죠. 거래소 이제 그렇죠. 예. 뭐 예. 인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이 증권 거래를 중개를 하면 그 예. 투자 이제 중개업자가 되니까 투자 맞아요. 중개업자도 이제 그 라이선스. 자격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된다든지 제대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인가 신청을 하고 자 해줘 그 라이센스 줘라고 했을 텐데 그럼 금융당국이 야 이거 라이센스 한번 주면 다시는 뺏을 수 없는 라이센스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게 뭐 자리 잡을지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니 임시 라이센스를 줘보자라고 하는 게 샌드박스잖아요. 그렇죠. 임시 그죠? 라이센스죠. 그렇죠. 했다가 당연히. 기한 끝하면 그냥 네. 뺏고 싶으면 뺏는 거고 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당국도 불안하니까 테스트를 해주는 임시 라이센스인 그렇죠. 건데 네, 그렇죠. 이걸 안 받고 이렇게 바깥에서 하면 야 그거는 라이센스 받으러 와야 되고 라이센스를 해달라고 당국에 인가 신청을 하면 야 샌드박스 안에 들어오든가 안 돼가 되겠죠. 그렇겠죠. 샌드박스를 신청을 하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하겠죠. 요건을 뭐 갖춰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그럼 여기서 이미 심사해서. 플레이도 3개 하고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따로 와서 왜 따로 신청해? 안 되지 아무리 언더스탠딩이라도 그렇죠. 잘 보고 있기는 해. 맞아요.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서 뭐가 제일 고민이냐면 지금 그러면 뮤직하우는요. 뮤직하우는 샌드박스 신청도 안 하고 본인들이 밖에서 하다가 야 너네 거래소 신청도 인가도 안 받았잖아. 예. 어머나? 그러면 갖출 거 일단 갖추겠죠. 예를 들면 분리시키고 하는 거야. 신탁해서 하면 되고 네, 못할 게 없는데 네. 최종적으로 거래소 인가를 그럼 내줄 거냐 당국이. 예. 신청도 안 하고 시작은 이미 했어. 했는데 6개월 안에 일단 갖춰보라고는 했어. 그걸 못 갖출 건 없을 거예요. 그거야 신탁해서 하면 되고 얘네들도 하잖아요. 예. 문제는 거래소 인가와 중개업자 인가 도장을 찍어줄 거냐 당국이 아니냐인데 그거를 6개월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뮤직하우는 네. 그 샌드박스 신청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샌드박스 신청을 해야 돼요. 당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당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절연. 네. 지금은 그 뮤직하우가 쓰러지면 그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너네들 자금하고 투자자 그 권리나 예. 그 권리 자금들 이제 절연시키고 지금 너네들 발행자가 유통을 하게 되니까 예. 이게 좀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장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행 유통 뭐 구별을 해라. 근데 그 분리시키는 건 네. 얼마든지 형식 요건 갖추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업체 세워서 하면 되고 이 새 친구들도 하잖아요. 예. 중요한 건 거래소 인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은 샌드박스 안에서니까 지금 임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되지만 예. 이 지금 투자 계약 증권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는데 네. 이 당국의 입장은 뭐냐면 투자 계약 증권은 이 투자자 보호가 네. 그 유용한 그런 그 증권의 형태가 아니다. 그 규정의 그 계약상 그래서 네. 뮤직하우가 증선위에서는 투자계약 증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계약 증권으로 딱 해가지고 그 일단은 제재를 좀 연기시켜 줬지만 예. 뮤직하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당국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투자계약 증권을 넘어서서 어떤 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카사의 모델 같은 이런 그 신탁 수익 증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그 SPC를 만들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 식으로 뭐 절연을 시켜서 가든지 그 방법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방법은 이미 그래야 드러나 있는데 제가 네. 제가 사실 당국에 여쭤야 되는 건데 지금 안승찬, 이진우가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 인가를 안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인가 안 받고 시작했으니까. 얘네들은 하는데 우린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샌드박스가 아닌데 너희들 야 그래도 샌드박스 하는 친구들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아니 우리가 심사해서 얘네들만 하게 해준 거고 얘네들은 신청할 때 신청한 애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하면 안 되지. 불법인데 뮤직하우가 똑같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네. 뭐냐면 예. 그 뮤직하우가 그 거래를 청구권을 가져와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옥션으로 팔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깔아놓고 그 플랫폼에서 이렇게 그 청구권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 이 거래 자체를 자본시장법 상에 규정된 거래소로 볼 것이냐 예. 인가가 나가야 되는 거냐 그런 판단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거래소 인가가 나가야 되는 거다. 또는 뭐 얘네들은 그 투자 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이다 이게 금융투자업이기 때문에 네. 그 투자 중개업자다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예. 투자 중개업자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국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로 예. 증권성 가이드라인 얘기를 우리 여부를 하나도 안 들었구나 오늘. 예. 첫째로 예. 증권성 여부를 너네들이 판단을 해라. 네. 조각투자업체 너네들이 지금 거래하는 그 상품 그게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줄 테니까 네. 한번 판단을 해봐라. 네. 뭐 안 되면 우리한테 뭐 자본 뭐 묻든지 감독원에 묻든지 금융위에 근데 묻든지 누가 해도 증권일 아니면 어떤 거예요. 식으로든지 예, 증권일 것 하는데 같아요. 예. 이 과정에서 단순히 너네들이 다루는 상품 자체가 증권이다 아니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너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 자체가 금융투자업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금융중개업이 될 수도 있고 너네들 플랫폼 자체가 거래소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너네들 검토해봐라.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검토하면 다 해당되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거래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들이 거래하는 게 증권인데 너네들이 다루는 상품이 증권인데 네. 그러면 이 증권 상품을 너네들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무조건 그때부터는 불법 거래소를 연 거야. 자본시장법 인가를 안 받고 거래소를 연 거야. 네. 당국이 딱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뭐 자본시장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본시장과의 기본적인 입장도 뭐냐면 이 서비스에 관련된 약관, 계약, 또 수수료 수치 방식이라든지 뭐 그 권리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그 거래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 이게 증권성 여부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에 속하는지 그 여부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다양한 예를 들었으나 그 대상이 그림이고 건물이고 소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똑같잖아. 소도 그래요? 소도 결국은 아니, 직접 소는 달라요. 소는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소는 똑같잖아. 그거는. 아니라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조각으로 나누지만 네. 실제로 그 소유권을 나눴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소는 투자자한테 소유권이 가는 거예요. 소는 그럼 이건 증권이 아니네요. 소는 아니야. 소는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모 신문에서 네. 소는 증권일 가능성이 높고 미술품은 뭐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네. 내가 볼 때는 태사의 미술품이 증권에 가깝고 네. 소는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직접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를 예. 1분 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잘 들어봐요.
이 소 벤카우 벤카우에 한우 농가가 등록을 해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해운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 많은 한우 농가들이 자기가 키우는 송아지를 막 사진을 올려 매 이래가지고 이제 앞 뒤 뭐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뭐 손 얼굴이 이렇게 생긴 놈이 뭐 엉덩이는 이렇게 생기면 뭐 앞으로 뭐 살 많이 찍어줘 커져줘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한우 농가에 이 소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소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그냥 이 투자자들한테 그냥 소유권 자체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조각내잖아요. 조각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이 소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이제 그냥 소 거래를 하는 거야. 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오는 거고. 그거는 뭐 어느 쪽이 증권이건 아니건 소는 아니라고 쳐요. 뭐 그렇더라도 많은 조각들 음악이건 뭐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래소를 만들 수 있고 뭐 여건 갖추는 게 뭐가 어려워요. 분리하고 하는 거는 형식을 갖추면 되지. 돈 들이면 되는 일이지. 사실은 여기서 이권이라는 건 거래소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고 그게 위험한 이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허가만 해줄게라고 해서 샌드박스로 막아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뮤직하우는 혹은 또 다른 업체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는 그냥 자기들이 거래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라고 하고 몰랐네? 라고 얘기한 거고 당국은 몰랐어?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는 건데 요건을 갖추고 가면 그럼 거래소 라이센스는 줄 거냐 하는 거죠. 안 줄 거면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는 거고 준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각 투자가 요건 갖추고 거래소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냐?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 판단이잖아요. 지금도 증권사가 갖춰야 할 요건이 있으나 증권사 라이센스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이건 정책적 판단이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뮤직하우를 그러니까 왜 온화하게 대해줬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몰랐다고 하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건 갖추면 되는 거라면 다 몰랐다고 하고 요건 갖추지 왜 요건 갖추고 신청을 해서 이걸 받고 하냐는 거죠. 뮤직하우를 거래를 정지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그럼 갖추고 올 텐데 갖추고 오더라도 다 갖췄구나 그럼 너희들 해라고 하면 거래소 라이선스를 줘버린 거잖아요. 왜 줬어요? 왜? 그냥 얘들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준 거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안 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또 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이권인 거래소를 하고 중개업이라고 하는 걸 손만 들고 요건만 갖추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이거를 야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6개월만 유예 기간을 줘버리면 6개월이 흐르고 나면 그 카드가 자기들한테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냐.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죠. 안 줄 거면 6개월 동안 왜 뭐라고 하라고 했었어요. 그 금융 당국이 그 금융 그 샌드박스 그 지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뭐 간단하게 뭐 적당한 그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지정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않고 지금 뭐 조각 투자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대충 사람들이 그래도 알만한 업체는 좀 사실 소수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세계는 이제 저기 가 있는 거고 뭐 미술품 몇 개 있고 한우 있고 그다음에 보석 몇 개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각 투자도 이제 막 이렇게 생기려고 하는 단계니까 당국에서도 그 뮤직하우 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좀 더 일찍 이제 2% 이야기처럼 좀 더 일찍 판단을 했으면 좋았겠죠. 좀 더 일찍 판단을 하고 아예 그냥 뭐 안 돼 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명확한 방침을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당국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요, 근데? 흥분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뮤직하우를 왜 허용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컸죠. 코인도 막으려다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허용했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아니, 많이 하고 뮤직하우도 있다는 어쨌든 간에 이유로 허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막아요. 대마불사론이네. 아니 거기도 못 막지만 비슷한 거 하겠다고 할 때 뭘로 막을 거예요? 뭘로?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거 신청하고 해요? 그냥 할 걸 우리도 몰랐다고 하고 할 걸. 그래서 그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당국이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통시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정말 어떤 투자자들의 현금화가 정말 너무 필요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무조건 그냥 막 플랫폼 만들면 뭐 그건 안 해요 또. 난 허용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튼 뭐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아이 조금밖에 못했네요 오늘. 그래요, 오늘 가이드라인을 보다가 오늘 말았어요. 소이야기 더 해야 되는데. 아이 참. 아이, 중간에 약간 그게 잘못했네 당국이. 그러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당국도 고민이 있겠으나 네. 고민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겠으나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상태에서 저렇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못 봤냐는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못 봐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지금까지 못 본 잘못을 누르려고 요건 갖춰 와라 하면 쓱 허가 내주면 그러면 다른 거래소는 왜 허가 안 내줍니까라고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일 키워놓는 거라고. 일 키워놓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끝내렵니다. 네,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괜히 오셔서 금융 당국처럼 있으셨다가 괜히 대신 혼나셨네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좀 뉘앙스를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바로 인사해야 되겠어요. 네, 응.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